나를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법.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소중했던 인연이 끝났을 때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이 스며들기 쉽죠. 우리는 왜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불행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를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정을 치유하며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죠.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이 당신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원망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 혹은 기대했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등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원망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원망의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느꼈던 상실감, 배신감, 혹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관계에 쏟았던 당신의 노력과 진심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도 억지로 없애려 한다면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기다려야 맑아지듯이 우리의 감정도 스스로 정화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의 감정은 종종 우리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상처를 준 쪽이 상대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언제나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파국에 이른 관계에는 양쪽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돌린다면 당신은 그 원망이라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너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찰을 통해 더 성숙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은 때로 자신을 향한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떠났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며 위로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감정을 사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원망의 끝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때로 너무나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증오와 원망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의 손만 타들어갈 뿐이죠. 용서는 그 석탄을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당장 용서하기 어렵다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원망의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이 원망의 감정으로 인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잃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점차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고마움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점, 배울 수 있었던 점을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의 마음을 통해 당신은 더 평화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이 당신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인연이라면 미련을 버리고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은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의지대로 살아나가겠다는 내면적인 선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든 이제는 그것을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길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면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평온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별 후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원망보다는 관계 속에서 낯설어졌던 자신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앞에서만 작아졌을까? 왜 나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했을까?
이 물음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연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존재했던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 다침은 내 안의 해석이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를 아프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나 자신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상처받았던 만큼 우리는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이 두려워 침묵했고 무엇이 아파서 결국 떠났는가? 이 모든 질문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 내면을 조용히 흔듭니다. 노자는 자기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는 어떤 나로 남게 되었는가? 어쩌면 이별이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왜곡되었던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니체 또한 가장 깊은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독은 쓰라리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단단합니다. 관계를 잃었기에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떠나간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너 자신의 얼굴을.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림자. 그것은 그 사람의 잔상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난 뒤 오래도록 하나의 감정에 머뭅니다. 내가 너무 나빴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 감정은 죄책감과 후회 사이에서 우리를 조용히 가라앉게 합니다. 특히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자기 비난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별은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감정의 흔적들 속에서 내가 진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주는 것이 더 정직한 방식입니다. 니체는 너는 너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모든 고통마저도 나의 일부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과의 추억, 끝난 인연이 남긴 감정,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람보다 먼저 떠나는 건 말이지만 사람보다 오래 남는 건 감정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얼굴은 흐려지는데도 그때의 감정은 뚜렷하게 되살아납니다. 슬펐던 순간, 서운했던 장면, 말하지 못한 오해, 끝내 건너지 못한 마음. 그 감정들은 몸 안 어딘가에 남아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잠이 들기 전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낯선 풍경 하나에도 그 사람과 나눈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죠. 스토아 학파는 감정의 잔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나는 왜 그 순간 그렇게 아팠을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실망시켰을까? 정말 그 사람이 원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였을까? 관계를 끊고 난 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사람만이 그 감정을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감정은 이해될 때 비로소 소멸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지 않은 감정을 오해로 남기고 듣지 못한 마음을 상처로 기억합니다. 노자 또한 말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무겁다. 고 말했죠.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신이 느낀 서운함, 그 속에 담긴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그냥 한번 괜찮아? 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진심을 이제라도 당신 자신이 알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끄는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정리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감정을 먼저 위로하라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작은 빛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원망의 감정,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고통만을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너의 감정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음을.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